曙光映照了百万雄师横渡长江，天翻地覆，正道沧桑。 중국의 한 영화가 최근 각종 이슈의 중심에 서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하도 많이 보도가 돼서 이미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중국인들이 영화를 보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열하면서 경례를 한다는 바로 그 국뽕영화 장진호입니다. 오늘은 이 영화 장진호를 통해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 현 시진핑 정권의 속내를 짚어보는 한편 그 뒷얘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실 장진호의 개봉에 앞서 한국전쟁 당시에 중공군을 미화한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되면서 급기야는 한국에서도 모 수입 배급사가 전격적으로 상영을 포기해서 화제가 된 영화가 있었죠. 바로 영화 금강천인데요. 이 영화는 한국전쟁 말기 정전협정을 앞둔 1953년 7월 정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공군이 당시 연합군이 지키고 있던 금성 돌출부에 대규모로 병력을 투입하면서 일어나게 된 금성전투가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토록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화는 무엇보다도 그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지금 중국이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더라도 그렇죠. 실제로는 자기들이 북한을 도와서 한반도를 침략한 거나 마찬가지인 주제에 아전인수격으로 마치 자신들을 정의의 사도인 것 마냥 너무 과도하게 영웅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 한국인이라면 마냥 빡칠 수밖에 없는 이 영화 금강천의 자세한 내용은 일전에 제가 이미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장진호 전투는 계속 밀리기만 하던 당시의 한국전쟁의 전세를 일거에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11월 한반도의 북쪽 끝으로 진격하던 미군 주력의 연합군과 이를 막기 위해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로 진입한 중공군이 처음으로 맞붙게 된 전투입니다. 당시의 중공군은 12만여 명에 달하는 병력으로 그 10분의 1 정도였던 15,000여 명밖에 안 되는 연합군을 에워싸고는 포위 섬멸전을 벌였고요. 치열한 전투 끝에 연합군은 간신히 그 포위망을 뚫고 흥남으로 퇴각은 했는데요. 약 보름간 펼쳐진 이 전투 과정에서 연합군은 총 12,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중공군은 동사자, 즉 얼어 죽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사상자가 48,000여 명에 달했으니 양측을 다 합하면 약 6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난 그야말로 피해 전투였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 영하 45도까지 기록했다는 장진호 지역의 최악의 추위로 인해서 수많은 동사자가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기록 영상들을 보면 얼어서 몸이 동태처럼 굳은 채 죽은 연합군과 중공군의 시체가 즐비했던 것은 물론 처참했던 당시의 광경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장진호 전투 이후에 미국과 중국 양측은 서로 승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시 파죽지세로 북진을 거듭하던 연합군의 기세를 한순간에 꺾어 38도선 이남으로 후퇴시켰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10배에 달하는 중공군의 파상 공세를 뚫고 결국 철수작전에 성공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인명 피해만 놓고 보면 확실히 중국 측이 더 막심한 피해를 입었기에 그런 각도에서 보면 딱히 중국이 승리를 이렇게 기뻐할 만한 전투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연합군 측의 야심찬 북진 통일의 기세가 이 전투로 인해서 확실히 무산된 것만은 분명하니까요. 그 점만 놓고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 승전의 역사로 여길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영화 장진호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즉 영화 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면서 미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사망한 마오쩌둥의 아들인 마오안잉은 원래 야전에서 계란볶음밥을 만들어 먹다가 그 위치가 노출돼서 폭격당해 죽었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선 마오안잉이 러시아 통역으로 열심히 근무하다 죽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화는 공산당 공식 기록에도 쓰여 있을 만큼 매우 유명한 사건인데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미화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마오안잉의 생일날 어떤 중국의 요리사가 계란볶음밥을 만드는 영상을 올렸다가 온라인상에서 신상이 완전히 털리고 온갖 테러를 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말입니다. 암튼 이런 제 마음만 같아서는 이 장진호 같은 영화는 완전히 제대로 폭망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영화는 개봉 나흘 만에 15억 위안 그리고 11월 26일 오늘 현재 57억 위안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57억 위안을 관객 수로 환산하면 약 1억 6천만 명 정도가 이 영화를 관람했다는 뜻인데요.
56억 9천만 위안을 기록하며 중국 역대 흥행순위 1위인 전랑2의 기록을 깨면서 결국 중국 박스오피스 사상 역대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 현재 중국의 상황도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주요 지역들이 다시 셧다운되고 있는 정말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도 말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흥행 수익을 거두고 있다니 작금의 중국인들의 국뽕 열기는 맹목적이다 못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중국은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한국전쟁 관련 콘텐츠들을 열심히 만드는 걸까요? 사실 중국은 미국과 사이가 상당히 별로였던 냉전시대, 즉 1950에서 60년대 때만 해도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꽤 여러 편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개혁개방 이후에 미국과의 경제적으로 밀월관계가 지속되면서 한동안 주춤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 맞다. 그러고 보니 그 시기에 한국 소재의 영화가 한 편도 없었던 건 아니었네요. 바로 곧 제가 영화 찐 리뷰를 통해 소개해드릴 영화 집결호인데요. 제가 하마터면 이 영화 얘기를 빠뜨릴 뻔했습니다. 특히 이 집결호의 경우는 한국 블록버스터 원작격의 영화인 태극기 휘날리며의 제작진이 그 제작에 함께 참여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들으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군대에서 군인들의 정훈교육 시간에도 방영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집결호에서 주인공이었던 구주디 역의 짱한위가 이번 장진호에서는 사령관을 연기하면서 우진과 더불어 전쟁 영화 전문 연기자임을 또 한 번 증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집결호에서 연대장 역할을 맡았던 구주인 등도 이번 장진호에 함께 출연하면서 혹시 청카이거 감독이 항상 자기와 비교가 되곤 했던 펑샤오강 감독을 이렇게 한방 매긴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참 많았습니다. 즉 상당히 공산당 비판적 내용을 띠고 있던 이 집결호라는 영화를 이번 장진호를 통해서 제대로 국뽕식 빅엿을 매기면서 평가절하시켰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이 두 영화는 중국을 대표하는 서로 다른 색깔의 거장 감독이기도 하고, 게다가 서로 같은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그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영화 집결호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을 통해서 한번 그 리뷰를 시청해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시진핑 정권 2기에 접어들면서 이와 같은 주선율, 즉 국뽕류의 영화들은 이제 완전히 중국 영화계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이 속이 빤히 보이는 선동에도 불구하고 소위 샤오펀홍이라 불리는 과도한 애국주의에 심취한 젊은 MZ세대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뭐 마치 과거에 나치 독일의 광기를 연상시키게 하는 실로 극우 끝판왕 같은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과 같은 주변국들의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런 극우적인 행태들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양심 있는 중국인들이 아주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의 유명 경제 주간지 중 하나인 자이징의 부편집장을 지낸 루어창핑이라는 기자가 있는데요. 그는 영화 장진호가 절찬리에 상영 중이던 지난 10월 6일 자신의 SNS 웨이보에 반세기가 지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전쟁이 정의로웠는지에 대해 거의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하면서 영화 장진호의 마지막 장면, 즉 많은 중국 병사들이 추위에 얼어 죽은 장면을 함께 캡처해 올렸는데요. 그는 그에 덧붙여 마치 이는 당시의 모래조각 부대가 상부의 영웅적 결정을 의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로 기자가 말한 이 모래조각이란 표현은 현재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바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로 기자는 괜히 명분도 없는 전쟁에 참가해서 애꿎은 중국 국민만 희생시킨 공산당이 현재 반성은커녕 심지어 교과서에서조차 그 진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선동만 일삼고 있는 작금의 기만적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중국의 온라인상에서는 이 영화 장진호로 인해 절대 다수의 애국주의자들과 극소수의 비판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역사관으로 인해 충돌하는 일들이 소소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 전쟁과 같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어떤 시각으로 대해야 할지의 여부는 분명히 개인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겠지만, 아무쪼록 중국 국내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진실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자 하는 양심적인 젊은이들이 보다 늘어나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차이나는 위클리 찐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